교재는 아까 했었던 490 몇 페이지요? 2페이지 의제 매입색. 지금부터 볼 거는 확정 신고예요. 근데 왜 확정이 더 어렵냐면은 예정 때는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 확정 때는 한도 계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할 게 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예정보다는 확정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확정의 뜻이 뭐죠?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제 매입세액은 한도 계산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합니다. 우리 좀 전에 예정 넣었죠. 보시면 예정 때 매입가액이 얼마였었죠? 3,460이었어요. 얼마였어요? 3,460에 133만 769원. 그리고 시험은 예정 확정 둘 다 넣는 건 안 나와요. 무조건 둘 중에 몇 개만 넣는 거 나와요? 하나만. 그래서 매입가액은 제가만 적어 놓을게요. 3,460이었고 의제 매입세액은 얼마였냐면 133만 769원. 여기 있는 거 적은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있죠. 3,460하고 1330 769. 그 다음에 날짜 바꾸세요. 몇 기 확정으로 바꾸세요? 2기 확정. 그래서 2기 확정은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변경해 주시고. 그래서 10월에서 12월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급자 F2, 그 다음에 누구죠? 처음 거 정태영. 그리고 이것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정태영 씨는 농어민이에요. 근데 입력을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중소제조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요식업으로 나왔어요. 음식점으로. 그럼 그때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시험 때. 왜냐면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장난 쳐요? 안 쳐요? 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취득일자는 2021년 10월 며칠이요? 19일 쓰시고, 그 다음에 구분은 농어민이죠. 농어민 몇 번이야? 3번. 그 다음에 물품명은 일반미. 쌀 사셨네요. 그 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되죠? 800kg. 그래서 800 쓰시고,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얼마예요? 400만원. 얼마요? 4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분의 몇이었었죠? 104분의 4. 왜냐면 중소 제조기업이니까. 또 1분 드릴 테니까 11월 7일 거 한번 또 넣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요번에는 어디죠? 관악
농협 2021년 11월 7일 구분은 계산서 물품명은 양파 몇 킬로요? 600. 그 다음에 매입가액 얼마요? 600만원. 그 다음에 104분의 4. 마지막 건 넣으면 안 돼요. 파주농협은 무슨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부터가 이제 골치 아파요. 여기부터는 시험 볼 때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구해야 되냐면 한도 계산해야 돼요. 뭐 계산해야 돼요? 한도 계산.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퍼센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분의 40이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100분의 40. 그래서 40%만큼만 인정을 해주는데 매출액의 40%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세표준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여기 예정분에다가 거기 1번 보세요. 몇 번 보세요? 1번.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얼마 써있죠?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8,000. 얼마 써있어요? 8,000. 그래서 예정 때 8,000. 그 다음에 확정 때는 얼마예요? 확정 때는 1억이에요. 얼마요? 1억. 그럼 여기 8천만원하고 1억에서 1억 8천 들어갔죠. 그 다음에 40%니까 얼마까지는 해주겠다? 7,200.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여기부터가 어려워요. 여기 단기 매입액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요거 꼭 인식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소득세는 단기가 1년이에요. 왜냐면 재무회계 1년에 한 번 구하고 원가회계 1년 단위고 소득세도 몇 년 단위예요? 1년 단위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부가세에서 단기는 6개월이에요. 왜 6개월이냐면 우리 부가세는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누죠. 근데 그 1기, 2기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기 매입액은 1년치가 아니에요. 몇 개월치예요? 6개월치. 라고 시험 볼 때까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예정 때 3,460만원어치 공제했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확정 때는 얼마였어요?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단기는 1,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에다가 3,460을 더한 4,460이에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정신고 넣었죠.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아까 예정신고 때 얼마였어요? 133만 769원을 여기에다 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1330 769.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확정 신고 때에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죠. 1기 예정이야. 그러면 3개월치. 1기 확정이야. 그래도 몇 개월치요?
3개월치. 요렇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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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에서 총 12달치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제 매입세액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6개월치를 구해요. 요게 2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기 거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3개월을 빼요. 요 3개월이 2기 뭐예요? 예정. 그러면은 몇 개월치가 남죠? 3개월치가 남죠. 요게 2기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요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다가 3개월, 3개월 넣어서 몇 개월을 만들었죠? 6개월을 만들었죠. 그래서 6개월에 40% 했더니 얼마까지 되더라? 7,200. 그래서 우리가 6개월치 계산했더니 4,400 얼마였어요? 60. 예, 그러면은 요 금액이 6개월치가 되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근데 우리는 지금 6개월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예정신고 때 3개월치 신고를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때 신고한 얼마요? 1330769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요번에 3개월치는 얼마다? 384,615원. 왜냐면 3개월치씩 계산을 하나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나 남는 금액은 그 비슷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무슨 계산을 해야 돼서요? 한도 계산.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서 나머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재활용하는 회사한테는 세액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49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지금까지 2번 정도 출제됐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꽤 많이 나왔는데 재활용은 그렇게 잘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얘 나오시고 여기 있어요. 재활용 의제 밑에. 의제 밑에 보면은 재활용 있으시죠? 그래서 재활용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495페이지 보시면 몇 기 확정이라고 되어 계시죠?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2기 확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항상 요 위에 글씨에다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추시라고요? 글씨에다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여기 상호라고 되어 있죠. 모르겠으면 F몇이요? 2. 그 다음에 거기 495페이지 내용 보시면 차상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자 치면은 차상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차상원에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거래 구분. 거기 지문 위에 보시면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뭐 하시겠대요? 가정하겠대요. 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처리해라? 영수증. 영수증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중고자동차예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죠. 왜냐면은 고철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니까 몇 번이요? 2번. 왜 재활용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고철이니까 재활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명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고철. 품명에다가
고철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요? 2000kg. 그래서 2000 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량 2000 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차량 번호하고 차대 번호는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차량 번호하고 차대 번호는 고철은 안 넣는 거예요. 뭐만 넣는 거예요? 중고자동차만. 그 다음에 취득금액 오셔서 얼마라고 쓰세요? 330 치시고, 그 다음에 뭐 치시냐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중고자동차는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죠? 110분의 10. 우리 지금 중고자동차예요? 중고자동차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몇 분의 몇? 103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이요? 103분의 3. 그래서 103분의 3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취득일자 넣는 거예요. 무슨 일자요? 취득일자. 취득일자가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10월 9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이하숙, 차상원, 손흥민 있으시죠? 네, 그 나머지 3개 입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3분 후에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숙 씨죠. 그래서 여기에서 F2 이하숙, 그 다음에 영수증에 기타 재활용에 고철에 100kg, 그 다음에 취득금액은 15만원, 103분의 3, 2021년 10월 며칠이요? 아이고 9월이 아니 9일이 아니고 10월 13일. 그 다음에 차상원 씨, 또 영수증의 기타의 고철에 요번에는 700kg. 그 다음에 금액은 96만원. 그 다음에 103분의 3, 2021년 11월 27일. 그 다음에 손흥민 영수증 기타의 고철에 900에 금액은 120, 103분의 3, 2021년 11월 며칠이요? 28일. 요러고 끝나면 좋은 시험이라 그랬죠. 근데 확정 때에는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여기도 밑에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액이라고 있어요? 매출액. 매출액이 과세표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 얼마 있죠? 얼마 있어요? 2천만 원 있어요. 예정 때 얼마 있어요? 2천. 그 다음에 확정 때는 얼마 있죠? 3천. 그 다음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뭐가 키포인트냐면 여기 항상 얘가 문제가 돼요. 단기 매입액. 무슨 매입액이 문제가 돼요? 단기 매입액이 항상 시험 보시게 되면 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 다 영수증으로 샀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는 없대요. 무슨 신고는 없대요? 예정신고. 그러면 없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정신고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 영수증으로 산 게 다 합쳐서 561만원이에요. 얼마예요? 561만원. 그러면 얼마라고 입력을 하세요? 561만원을 입력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얼마치 샀다고요? 이번 연도 그 2기 때 561만원. 근데 요 문제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정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은 요번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아까는 예정 때 것까지 고민했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얘는 안 나오는 게 좀 도와주는 거긴 합니다.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이 문제가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아닌지라. 그 다음에 497페이지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최근에 시험 문제 2번 출제된 파트예요. 요 파트는 2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파트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시고 요번엔 여기로 와보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요건 입력할 게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갈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문제 있습니다. 그때는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샀을 때요? 감가상각 자산 뭐 했을 때? 샀을 때. 예, 요때 이제 입력하는 건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예요.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분개할 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네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감가상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잠깐 오시겠어요? 회계관리. 회계관리 누르시고 여기 눌러주세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용 등록.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F 토지 쳐보세요. 컨트롤 F 하시고 뭐 치시라고요? 토지. 그러면 엔터 치면 토지로 가죠. 근데 토지를 보는 게 아니고 토지 밑에를 보세요. 토지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나오세요? 아니면은 딴 게 나오세요? 딴 게 나오죠. 그러면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건물 보이세요? 건물 밑에는 뭐가 없죠? 아니 뭐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찾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쳐서라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요거 대빵 쉬워요. 요거 그냥 감가상각 되는 거 쓰면 되는데 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올해 것만 적는 거예요. 왜냐면 취득이잖아요. 취득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산 거요? 올해 산 거를 등록해 주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 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외웠었던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행 뭐요? 명세. 그래서 여기로 좀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부가가치의 제일 위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뭐요? 매입세 명세서라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앞에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위에 칸이 하나, 요걸 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탭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넷 중에 하나예요. 4개가 다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솔직히 요게 제일 쉬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요. 여기에다 날짜를 임의로 4월에서 6월로 한 번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어디에서 많이 보던 게 뜰 거예요. 이 왼쪽 게 언제 뜨냐면은 우리 불공 입력해 본 적 있죠. 불공 입력할 때 불공 사유 넣잖아요. 이건 접대비야. 이건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내용을 넣어주면 여기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야 그러면 접대비 쪽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연습하는 거엔 없는데요.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한 5가지 정도 주고 거기에서 불공 찾으래요. 뭐 찾으래요? 불공. 그 다음에 불공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얘가 그나마 제일 쉬워요. 왜 제일 쉽냐면 우리 불공은 그래도 많이 봤잖아요. 문제 풀면서. 그래서 그나마 좀 쉽습니다. 참고로 요 파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공통매입세액의 무슨 계산이라고 있으세요? 안분 계산. 그래서 거기 498페이지 보시면 공통매입세액의 무슨 계산이야? 안분 계산. 얘는 예정신고 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신고로만 한다고요? 예정신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요건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498페이지 유투 실업에 다음과 같은 공통 매입 자료를 이용하여 2000 몇 년도요? 예, 21년 제1기 예정하고 뭐를 만드시래요? 확정. 그래서 예정하고 확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만들라고 하면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 안분. 근데 날짜 바꿔야 돼요. 예. 안분은 예정 신고 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1기 예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3월 바꿔주세요. 왜 바꾸는지 시험 볼 때까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산식이라고 있으시죠. 산식이 공식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시험은 무조건 1번으로 나와요. 몇 번으로 나와요? 1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을 할 때 뭘로 계산하냐면은 저걸로 계산해요. 매출액 기준으로. 무슨 기준이요? 매출액 기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아니요. 근데 왜 아니오냐면 저희 시험은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거예요. 직접 넣는 거예요. 직접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니오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여기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구분 있죠. 구분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어요. 여기 구분 누르시면은 여기 공급가액 기준 구분 보시면은 아래쪽에 필수 입력 사항이래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아니니까 꼭 넣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넣어도 됩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공급가액. 그리고 항상 이걸 잘해야 돼요. 부가세를 잘하고 싶으시면 뭘 잘해야 되냐면 요 위에 있는 말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과세하고 면세사업에 무슨 매입이래요? 공통매입. 우리 공통의 뜻이 뭐예요? 공통. 공통은 혼자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명칭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매입세액이요? 공통매입세액. 요 공통매입세액에서 공통의 뜻이 뭐냐면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쓴다? 면세에도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군데 쓰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금액을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을 나눠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세, 면세, 무슨 매입이요? 공통매입. 거기 지문 양가로 2번 좀 봐두세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2021년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얼마래요? 네, 5천이래요. 얼마래요? 5천. 그러면은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얼마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세요? 5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요? 5천.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얼마라고요? 5천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무슨 공급가액이요? 총공급가액.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총이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에요. 2개 이상 합쳐진 거예요. 몇 개 이상이요? 2개 이상.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표 있어요. 뭐 있으세요? 표. 거기 표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거죠? 1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 하고 있는 거예요? 1기.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1기 보시면 과세가 몇 억이죠? 5억. 그 다음에 면세가 몇 억이에요? 5억. 그러면 우리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억에 5억 합치면 몇 억이죠? 네, 10억 치는 방법은 1 한 번 치시고 더하기 3번 치면 10억이에요. 참고로 저도 10억까지밖에 못 쳐요. 왜냐면 그 이상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상 금액은 쓸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저도 10억까지는 한 번에 치는데 10억 넘어가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잘 안 넣어보니까.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우리 면세는 거기 보시면은요, 아까 5억에 5억이었죠. 그러면 면세는 몇 억이에요? 5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억. 5억 치는 방법은 500 더하기 2번. 그러니까 숫자 하나 치고 더하기 3번 하면은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하나 치고 공두개 치고 더하기 하면은 그게 몇 억이에요? 네, 5억이에요. 그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입력은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명은 다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분 계산이에요. 무슨 계산이라고요? 안분 계산. 안분의 뜻이 뭐죠? 안분. 안분은 혼자 갖는다, 나눠 갖는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리 아프게 이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회사는 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면세도 있어요. 우리 불공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면세 쪽에 쓴 거는 불공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면세 관련돼서 산 거는 무슨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 처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같이 산 거예요. 과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쓰려고 면세에도 쓰려고.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액 기준이요? 매출액 기준. 그래서 과세에서 얼마 팔았냐, 면세에서 얼마 팔았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렇게 넣었죠. 10억 다 해서 10억이고 그 중에 면세가 몇 억이라고요? 5억. 그러면 우리가 10억에 5억이면은 50%예요. 그래서 여기 몇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50%.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500만 원 중에 50%는 불공이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불공. 왜 불공이냐면 과세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면세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면세. 그래서 면세 관련된 거는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시험 볼 때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요 파트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거 할게요. 요번에는 확정할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확정. 그래 확정이면은 1월에서 3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인데 이거 할 때도 얘가 필요해요. 지금 예정 때 불공된 게 얼마였죠? 250. 요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날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얘 누르라고요? 아니요 누르라고요? 얘 누르세요. 네,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안분을 넣으시면 안 돼요. 뭐를 넣으셔야 돼요? 정산을 넣어야 돼요.
안부는 예정신고 때. 무슨 신고 때요? 예정신고. 정산은 무슨 신고 때? 확정신고 때. 정산의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뭐해라? 계산해라. 근데 이거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회사 가면 몇 개 안 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커말 배우신 분들 있죠? ITQ나. 거기에서 함수 열심히 하죠? 회사 가면 함수 몇 개나 쓸 것 같아요? 안 쓰는 분은 하나도 안 써요.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알고 가야 돼요. 또 여기도 1번이에요.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매출액 기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밑에는 매입이라고 써놓고 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공급가액. 이게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아니요. 왜 아니오냐면 우리는 분계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 총공통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총이라고 나오면 몇 개 이상 합친 거예요? 2개 이상 합친 건데, 요 정사는 아까 의제 매입세처럼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치 해서 몇 개월치 빼요? 3개월치 빼요. 그래서 몇 개월치 만들어요? 3개월치. 그래서 여기는 6개월치가 들어가야 돼요. 총공통은.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양가로 몇 번이요? 2번.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월 달에 5천. 그 다음에 4월 달에 얼마요? 3천. 그러면 5천에 3천이면 얼마죠? 8천이죠. 근데 8천을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매입세액이니까. 세액은 몇 프로요? 10%. 그래서 8천이 아니고 얼마를 넣어야 돼요? 800을 넣어야 돼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매입세액은 10%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를 계산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보시면 총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총공급가액. 그래서 보시면 총공급가액도 6개월치를 넣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예정 때 5억에 5억 해서 10억. 확정 때도 3억에 7억 해서 몇 억이요? 10억. 그러면 10억에 10억이니까 몇 억이에요? 20억이에요. 그래서 2 한번 치시고 더하기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그게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5억에 7억에서 몇 억이에요? 12억. 그래서 1200 더하기 더하기 12억 치시고. 그래서 20억에 몇 억이요? 12억. 그러면 여기 몇 프로라고 나오죠? 60%. 그러면 800만 원에 60%니까 얼마까지 불공이다? 480. 근데 우리 아까 여기 기불공제라고 있죠. 요게 예정때예요. 뭐요? 예정. 왜냐면 요 480이 6개월치거든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몇 개월치 빼야 된다고요? 3개월치. 아까 3개월치 얼마였어요? 250.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250.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월치 계산했더니 480 나왔네. 근데 예정 때 얼마였었죠? 3개월치가 250. 그러면 480에서 250 빼서 요번 확정 때는 얼마만 하면 돼요? 230만 원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누르고 나오세요. 요건 또 나중에 확인할 건데 지금 하신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안분하고 정사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미리 설명드리는데. 근데 왜 어렵냐면 잘 안 내요.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은 좀 합격률에 좀 영향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이 아니라 교재 502페이지 피세요. 몇 페이지요? 502페이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 처음에 보시면 재계산이라고 있어요. 뭔 계산이요? 재계산. 그래서 재계산이라고 나오면 이게 기억나야 돼요. 감가상각.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감가상각. 그래서 재계산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자산만 하는 거라고요?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502페이지 보시면 유투 실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메뉴를 통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고 2021년 2기 확정신고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이건 더 어려워요. 앞에 거보다. 그래서 이쪽은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불공. 그래서 아까 입력했을 때 요거는 할만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 있죠? 그게 나와야 시험에 좋은 거예요. 요거는 좀 복잡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주 보면 쉽거든요. 근데 얘네는 자주 볼 게 없어요. 왜냐면 거의 100회 가까이 되는 거 다 뒤져봤자 한 4, 5개밖에 없어요. 워낙 안 내는 파트. 그래서 보시면 거기 4개 있죠. 기계장치, 원재료, 건물 비품 4개 보이십니까? 1분 드릴 테니까 감가상각 하면 동그라미, 감가상각 안 하면 뭐요? 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처음에 보시면은 기계장치 있죠? 기계장치 감가상각 해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감가상각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재고자산이라.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하고 비품 감가상각 합니다. 얘네는 다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모르면 이거라도 꼭 하십시오. 여기 가서 뭐 하라고요? 쳐요. 첫 번째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백날 앞에서 알려드린 뭐예요? 안 하면 땡인데. 그러니까 제일 뒷목 잡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 다 알려주면 뭐예요? 물어보면 모르겠대. 칠 생각도 없어. 그래 놓고선 떨어지면 내 탓해. 괜찮아요. 제 탓해도. 예. 왜냐면 내 탓한다 그래서 떨어질 게 붙을 건 아니잖아요. 본인 시간 낭비하고.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항상 앞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격증은 따고 싶어. 근데 액션은 안 취해.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절대 자격증 안 주잖아요.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여기 앉아갖고 떠들고 있긴 하지만
예.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회사 생활 만만치 않다라는 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앞으로 알바자리 엄청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무인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이 될 거라고요. 내 장담하는데 편의점 있죠? 빠르면 1, 2년, 늦어도 5년 안에 80% 이상 다 무인화 될 거예요. 왜냐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저거 허가에 내줬어요. 담배하고 술 자판기로 원래 그거 막아놨었거든요. 네. 그냥 편의점이 무인화가 안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무인화 시키면 술하고 담배를 못 팔아요. 근데 그걸 풀어줬다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인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갖고 일단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인식을 하면은 그 자판기에서 이제 술하고 담배를 팔 수 있게끔 이거 풀어줬어요, 국가에서.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라요?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예. 그거 완성되면은 예, 시연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한두 군데씩 무인화 시키겠죠. 그거 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급속도로 퍼져버린다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지금 많은 식당들에서 이제 로버트가 서빙하잖아요. 늘어나고 있죠, 그것도.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근데 로버트가 하면은 정내미가 없는데 걔네들은 딱딱하잖아요. 요렇게라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공제받지 못하래서 날짜 조심하세요. 몇 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이에요.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눌러주세요. 재계산. 뭔 계산이요? 재계산 눌러주시고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장치.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그러면 기계장치는 건물 구축물일까요? 기타일까요? 기타예요. 맞죠? 왜냐면 건물 구축물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타예요. 기타면 몇 번이야? 2번. 그리고 앞에 보세요.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감가상각은 건물하고 구축물은 5% 해줘요. 몇 프로요?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몇 프로 해줘요? 25%. 그래서 여기 25라고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 무슨 세액이라고요? 매입세. 여기 보시면 거기 지문에 매입세액 얼마예요? 1억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연월. 취득연월은 거기 보시면 2021년 몇 월이요? 3월. 그래서 2021년 3월까지만 치셔야 돼요. 왜냐면 취득연월 일이에요? 취득연월이에요? 취득연월이에요. 그래서 2021년 몇 월까지만 쓰셔야 돼요? 3월까지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실수하셔갖고 여기에다 20 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3월 며칠이에요? 20이죠. 여기 자동으로 떠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구할 일은 없는데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이거 확정신고 몇 번 지났나요? 그러니까 여기 1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21년 3월에 샀죠. 그러면 1기 확정 한 번 지났죠. 그래서 1이에요. 근데 몰라도 지장은 없어요. 누가 계산해 줄 거니까 컴퓨터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단기.
그래서 단기 보시면은요. 단기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2021년하고 2020 몇 년 있죠? 네, 2020년하고 2021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단기의 총공급 2021년 저희 지금 2기예요. 몇 기예요? 2기. 그래서 거기 밑에 2기 보시면 7억 5천만 원에 얼마죠? 2억 5천만 원이죠. 그러면 합치면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10억. 좀 금액은 좀 작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면세 공급은 몇 억이죠? 예, 2억 5천이에요. 몇 억이요? 2억 5천. 그래서 2억 5천 치시고. 그 다음에 직전은 2021년 1기가 직전이겠죠. 네,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1기가 8억 6천에 몇 억이에요? 1억 4천이에요. 그러면 8억 6천에 1억 4천이면 합치면 몇 억 되죠? 2억, 10억 되죠. 8억 6천에 1억 4천이니까. 그래서 총공급은 몇 억이요? 10억. 그 다음에 면세는 1억 얼마요? 4천. 그리고 입력하시면서 뭐를 좀 생각하시면 좋냐면 더하기 몇 번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10억은 1 치고 더하기 3번이잖아요. 그런 거 좀 연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칠 때 편해요. 왜냐면 회사 가서도 억 단위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건물 한번 넣어보세요. 뭐 한번 넣어보세요? 건물 한번 넣어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위에 거 참고하셔서. 두 번째 거는 원재료는 아니죠. 두 번째 거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3천만 원이죠. 매입세액이니까. 그 다음에 2020년 몇 월이요? 7월. 그 다음에 올해 총공급가는 10억에 2억 5천. 그 다음에 직전은 10억에 얼마요? 1억 4천. 끝. 되셨죠? 이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단기가 지금 2020년 2기 확정이잖아요. 21년. 그래서 그거 넣었고 직전이 얼마예요? 네, 10억에 1억 4천. 그렇게 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품 있죠? 비품도 넣어보세요. 1분 후에 맞추고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다음 거 조금 하고 끝낼 겁니다. 요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750에 2020년 6월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10억에 2억 5천. 그 다음에 직전은 10억에 1억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얘가 시험 문제 때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안분하고 정산이 이거보단 쉬워요. 얘는 장난을 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2020년 1기라고 보이세요? 2020년 몇 기요? 1기. 거기가 9억에 1억이죠. 그러면 총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근데 총 10억에서 면세가 1억이잖아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억 중에 몇 억이니까 1억이니까. 그 다음에 2020년 2기는 총 10억이죠. 근데 면세가 얼마죠? 6천만 원이죠. 10억에 6천만 원이면 6%예요. 몇 프로라고요? 6%. 그 다음에 2021년 1기는 총 10억이죠. 10억에 1억 4천이면 몇 프로예요? 14%. 그 다음에 2021년 2기는
10억에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요? 25%. 또 엉뚱하게 들어가요. 요게 면세 비율이에요. 면세 비율 구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둘 다 합쳐서 나누면 돼요. 누굴 나누면 돼요? 면세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요. 그 재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초과해야 돼요. 차이가. 몇 프로가 차이 나야 된다고요? 5%.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이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기는 10%였죠. 맞죠? 2기는 몇 프로였죠? 6%였죠. 10에서 6 빼면 몇 프로 차이 나요? 4% 차이 나요. 몇 프로요? 4%.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안 넘었죠. 그러면 요때는 재계산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6%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020년 1기 때 10%였죠. 근데 2021년 1기 때 몇 프로였죠? 14%였죠. 10에서 14 빼면은 얼마 돼요? 4되죠. 그래서 여기도 없는 거예요. 얘네 둘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안 넘어서 5% 안 넘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프로예요? 10%. 여긴 몇 프로죠? 25%. 몇 프로 차이 나요? 15%. 요때는 인정이 돼요. 왜냐면 몇 프로 넘겼으니까 5%.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제 장담하는데 이거 나오면 99% 틀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이런 건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맞출 확률도 아주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2020년 1기가 1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품은 2020년 6월 달에 샀죠. 그래서 1기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건물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여기 보십시오. 건물은 7월 달에 샀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몇 프로예요? 6%. 얘 몇 프로죠? 14%. 그럼 둘이 몇 프로 차이 나요? 8%. 그럼 5% 넘었으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걱정 마십시오. 나오면 맞추라고도 안 하거니와 맞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할 시간에 저기 뭐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하고 결산 연습하세요. 그게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점수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습하실 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합격하고 싶으면 일반 전표, 그 다음 무슨 전표요?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 뭐요? 결산. 여기에서 안 틀릴 생각을 해야지. 어떤 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게 부가세하고 뭐 배울 거죠? 소득세 배울 거죠. 이쪽을 안 틀릴 생각 하시는데 이쪽 어려워요. 그나마 저희 시험이 이쪽 파트가 그나마 할 만한 거지. 진짜 세법 있는 시험 보면은 이것만 연습하면은 머리 터져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2시 4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마무리